저 사람이 웃는 게 진짜 웃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를 갖고 웃는 건지, 나에게 다가와서 환하게 웃는 것이 진짜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 이걸 또 내가 판단을 해야 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이런 거.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329일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트런드 러셀의 런던 통신을 필사하고 있고요. 오늘은 미소 짓는 살인자라는 칼럼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깜짝 놀라셨죠?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제가 시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책을 읽고 검색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느새 38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천천히 읽었구나,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은 눈이 좀 와서 쌓여 있고요. 어제 저녁부터 조금 얼어서 약간 귀갓길에 미끄럽더라고요. 아침에 혹시 또 그렇게 운전하시거나 많이 걸어가셔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5시 45분에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사가 끝난 다음에는 필사한 내용을 잠시 한 5분 정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필사한 칼럼은요, 미소 짓는 살인자입니다. 미소 짓는 살인자. 제목만 보면 좀 무서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웃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의미의 웃는 것이 아니고요. 웃어야만 하는 억지 웃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억지 웃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등 동물은 모두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이것은 예의라 불리며 미덕의 하나로 꼽힌다. 그렇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아주 예전부터 예의가 있는 나라, 예의를 미덕으로 이렇게 삼았던 그런 나라죠. 지금도 없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보이는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이 기쁠 때만 웃는다는 점이다. 손님이 오면 아이들은 동그랗고 불안한 눈으로 말똥말똥 쳐다본다. 손님이 재미있게 해주려 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바보 같은 익살에 깜짝 놀라곤 한다. 그러나 조만간 부모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즐거워하는 척하라고 가르친다. 이게 이제 영국 사람이잖아요. 러셀이 영국에서도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또 그렇게 썼습니다.
그 우리보다도 예의상 웃음을 달고 다닌다는 점에서는 동양의 나라들이 훨씬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예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대한 예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예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알게 된 사실이 있죠. 우리나라야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도 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요. 1868년까지 일본에서는 그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위대한 인물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미소를 잃으면 그 미소를 짓고 있지 않는 하급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억지 웃음, 제가 지금 얼굴 표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그 스마일 표시 있잖아요. 억지 웃음이죠. 이 스마일 진짜가 아니고 억지 웃음. 제가 그린 스마일은 진짜 웃는 것 같지만 우린 억지 웃음을 짓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짓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하급자는.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 앞에서, 자식은 부모 앞에서 웃는 낯을 보여야 됐대요. 그래서 서구 여행객들이 일본인을 대단히 쾌활한 민족으로 보게 됐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적자생존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러셀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급자 앞에서만 지키는 예의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임금 앞에서 머무는 동안은 몸을 떠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여기는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금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을 처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역사 드라마 보면 임금 앞에서 고개도 못 들잖아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하고 나올 때도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뒷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몸을 숙여서 이렇게 막 약간은 내가 좀 겁을 먹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국의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집사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교육받은 집사는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얘기는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이 막 그 배불리 먹었다는 거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막 식사하면서 요란하게 쩝쩝거리고 막 이제 이런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참 저기 한 거 웃긴 거는 이 러셀이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장 당혹스러운 형태의 남미 인디언들의 그런 예의를 지키는 거에 대한 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추장이 다른 추장을 방문하면요, 주인은 손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게 뭐냐면 손님이 하는 얘기는 완벽하기 때문에 덧붙일 게 없다는 뜻으로, 손님이 저는 서쪽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당신은 서쪽에서 왔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저는 강을 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주인이 당신은 강을 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할 말이 떠오르지 않고 불편한 침묵이 좀 흐른 뒤에 평범한 대화가 이제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집으로 가기 전에 떠나기 전 30분 동안은 또 그 의식을 되풀이했다고 해요. 저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걸 똑같이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내용만으로도 이제 시간이 다 가는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끝에 쓰잖아요. 러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소로 지루함을 감출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한 사람들은 다소 순수하지 못한 감정을 숨길 때도 미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햄릿은 숙부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소를 짓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왜 우리 요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 미소를 짓는 나쁜 사람들, 극 중에 나쁜 사람들이 미소를 많이 짓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 너무나 못된 그 음흉한, 그리고 얼마나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거죠. 살인자인데 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고 다 가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무섭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러셀이 쓴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억지 웃음을 짓지 않고 거짓으로 웃지를 못하는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앞에서 웃는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걸로 아이들은 알고 있죠. 그만큼 그 미소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순수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가정에서도 부모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억지로 웃게끔 가르치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그거를 딱 뺏어오죠. 순수한 웃음을 뺏어오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어린아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 얘네가 억지로 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볼 줄 알게 되죠. 아, 저 어른이 웃는 것은 진짜 웃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게 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죠. 되게 슬픈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웃음을 짓는 사람, 그리고 가짜 웃음을 짓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요. 구분을 못하게끔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너무나 완벽해서 가식적인 게. 우리는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웃는 사람을 또 경계하게 되기도 하고요.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너무나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저 사람이 웃는 게 진짜 웃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를 갖고 웃는 건지, 나에게 다가와서 환하게 웃는 것이 진짜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 이걸 또 내가 판단을 해야 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슬프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 친구라던가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진짜로 진짜 웃음을 짓고 내 앞에서 싫으면 싫은 티를 내는 사람, 억지 웃음을 짓지 않는 사람을 사실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가식을 떠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죠, 사람들은.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고 억지로 웃지 않고 그런 사람을 사실은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러셀이 제가 지금 말한 거를 끝에 너무나 딱 요약해서 썼습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설령 모든 살인자들이 미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미소 짓는 사람들이 모두 살인자라는 식으로 추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암울한데 나쁜 논리를 활용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쵸? 미소 짓는 사람이 모두 살인자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진짜 웃음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저도 가짜 웃음을 지을 때가 또 있겠죠. 저도 모르게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고 한 주 시작하는 날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웃음을 웃는, 화답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웃음 짓는 사람들 많이 만나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보내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